자, 오늘 9월 24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7거래일째 지옥 같은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약 7%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고점 대비 7거래일 만에 11% 정도 빠졌습니다. 하락장은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거나 이 패턴이 적응이 된다면 즐겨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눈치를 채고서 도망가서 소나기를 피하는 것이고, 이제 하락장 패턴에 적응이 된다면 하락장에서는 장 초반에 옥석을 찾기가 쉽기 때문에 그 옥석을 찾아서 짧은 매매만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없다면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쉬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이런 시장에서 1%, 2%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한 방에 10%씩 깎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신용잔고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쌓여 있으며,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끝없는 매도로 인해서 증시가 무너지고 있으며, 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려는 타이밍에 미국 증시까지 이렇게 하락으로 변동성이 커진 상태라서 현재 신규 진입자들은 무리하게 기술적 반등을 노리다가 한 방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락의 저점이라 생각하고 잡아서 오버나잇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이런 식으로 지수가 하루 만에 2%에서 4%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짜릿하겠지만, 그걸 위해서 감수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미국 증시도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 되겠는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한 번 더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으며 여기서 장대 음봉이 한 번 더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변동성 증가 악재까지 생기면서 연말에 있는 대주주 3억 요건에 대한 악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주주 3억 요건, 이거는 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도 10억 원 하는 세상에 대주주 요건이 3억이라고 하는데, 게다가 이 3억이 본인만이 아니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가족들 것까지 합산해서 3억 원 정도, 이런 걸 일일이 명절에 모여서 체크라도 해야 되는 건지 참 누가 봐도 이거를 호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주주라 하면은 현재 10억도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한 20억 정도부터나 진짜 대주주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3억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연말에 튀어나오는 이 물량들을 지하실에서 받으려는 것인지 그냥 묻지마 무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지수 위에서 이때까지 나갔던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좀 강하게 한 타이밍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을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하루 이틀 정도를 노리기 위해서 저도 준비 중인데, 기다리는 동안 증시가 진짜 인정사정 없이 무너지는 거 보면은 저도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강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은 절대 무리해서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당에 현재 무리한 오버나잇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강한 종목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종목도 텔콘 RF 제약처럼 윗골이 길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짧게 치고 빠지긴 해도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이 몰려있는 종목을 공략해야지 안 좋은 시장에서도 이런 상승으로 인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기본 원칙이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며, 단타 입장에서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장 시작하자마자 눌리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종목마다 장 시작하자마자 눌리게 된다면 그게 시초가를 회복해 주었을 때 호재가 되어서 변동성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뭐 마이너스로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 시초가 위에서 놀아주게 된다면 먹을 자리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에서 이런 종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이런 시장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으며,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돈이 몰리는 곳은 돈이 크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장 초반에 좀 집중을 해서 매매한 다음에 그 뒤로는 누워서 핸드폰으로 시세 체크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오전장에 잠깐 강했던 것들, 그 전날에 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시초가를 이용해서 공략하지, 뭐 그 뒤로 계속 공략을 작정하고 한다면 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이렇게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윗골이 정말 깁니다. 오늘 강했던 종목들, 뭐 박셀 바이오나 텔콘 RF 제약,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것도 2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7%에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을 고점에 사서 들고 있었더라면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장에서 오늘 반응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계속 들고 가는 것은 이런 윗꼬리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만큼 방망이 짧게 잡고서 빨리 끊어내는 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으며 뭐 KPM 테크 같은 종목은 애초에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에서 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데 상한가 간 종목들 시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들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막 상한가 2번 이상 간 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공략할 만한 종목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은 익숙하지 않은 변동성이고 쉽게 주는 변동성이 아니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험해질 수가 있고, 장중에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 장중에 이미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20% 이상 들어가는 것은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않고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오전장만 빠르게 수익을 내고서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시세를 체크하면서 최대한 매매를 줄이는 게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지만 오늘 거래대금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 수급이 계속 끝없이 나가고 있는데 어차피 얘들 무한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언젠간 기술적 반등과 함께 수급이 하루 이틀 정도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타이밍을 통해서 그 기술적 반등이 유지가 되는지 유지가 되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뭐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덜어낼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에 1000억치 사다가 신나게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에 증시를 저점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아래 꼬리도 많이 달리지 않았으며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인버스 쪽으로 힘이 실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뭐 기술적 반등 노리고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도 어제까지 아래 꼬리가 달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까지 분위기가 좋았지만 미국 증시가 완전히 초를 차버렸기 때문에 이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황금선까지 올라오는 게 아닌 이상 이미 하락으로 변동성이 커진 상태, 이거는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에 손절하고서 현금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락장은 주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을 해봐야지 다음에 큰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 저점에 놓였으며 코스닥은 아직 전 저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한 번, 두 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더라도 그 전 하락과 달리 지금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데 텔콘 RF 제약, 뭐 상위 종목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전장에 장 초반에 빅텍 잠깐 보고서
찔러봤지만 수익을 내지 못했으며 그 뒤에 11시쯤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컴퓨터에 하루 종일 앉아있고 공략을 했더라면은 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오후장 보시면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종목들 많아서 이런 변동성 억지로 이겨내려다가 오전장에 번 것도 전부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매매를 줄이고 방망이 짧게 잡고서 대응하는 게 답입니다. 어제 텔콘 RF 제약이 상한가에 마감했을 때 호가 단위가 변하는 10,000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현재 빅텍도 마찬가지. 빅텍 차트상으로는 좋은데 호가 단위가 변하는 10,000원 근처 가격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초가 기준으로 잘 노리게 된다면 시초가가 말도 안 되게 막 15%, 20% 띄우는 게 아닌 이상은 한 10,000원 이하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텔콘 RF 제약처럼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거래 대금이 확실하게 몰리는 것은 정말 강했고 평소 시장과는 다를 게 없었지만 윗꼬리가 달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이건 윗꼬리가 좀 아주 많이 뜨긴 했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이 27,000원 가격을 지켜주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못 지켜주고서 계속 추락하게 된다면 다시 저점을 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는 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코스피에는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이 없었으며 특히 요즘에 바이오 종목들 움직임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여태까지 지수를 끌어올렸던 그런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면 현재 지수 따라서 아무런 지지가 없습니다. 지지선도 없고 지켜주려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전부 다 추세가 심하게 깨진 상태고 그동안 잘 나가던 종목들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또 그동안 잘 나가던 첨보랑 에코프로 BM까지 오늘 많이 무너졌습니다. 폭락장이 정말 무서운 게 이렇게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중에 거래대금 깡패 종목이 아닌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내일 시장도 똑같이 대응할 생각입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과 함께 그리고 오늘 시간에 거래해서 강한 종목을 위주로 내일 시초가를 지켜주냐에 따라서 공략을 할 것이며 그냥 오전장에만 빠르게 먹고 나오며 혹시나 여태까지 매도를 했던 기관 투자자가 장 초반에 시작 지수를 지켜주면서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절대 함부로 매매하지 않고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